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장 인지행동 상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러분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명의 교수가 두 반씩 나누어 가지고 지금 2학년 상담 이거를 과목을 맡았는데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그냥 중간고사를 칠 수 없으니 과제로 대체하고 사실 과제를 내지 않으면 기말 시험으로만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상대평가가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한 문제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목요일 지나서 제가 과제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텐데 지금 3명 교수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여러분 양지 부탁드릴게요. 양해. 자, 오늘 인지행동 상담인데요. 이게 제일 조금 어려운, 좀 까다로운 그런 행동 상담 기법이라서 근데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러 이렇게 과목을 듣고 해도 뭐 인간 중심은 뭐 그렇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인지행동은 잘 제가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언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죠. 사실 이건 이론이라서 우리 걱정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자, 제가 얼룩말이고, 상대편, 걱정이 사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 얼룩말은 사자가, 나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걱정은. 걱정은 어때요? 사자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계속.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얼룩말은 사자가 날 잡아먹겠지 하다 보니까 말라서 죽죠. 그렇기 때문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사자가 뛸 때 얼룩말도 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담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얼룩말과 사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걱정을 사자, 나는 얼룩말이죠. 자, 보시면 인지행동 상담 이론의 종류, 인간관, 그리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그리고 백의 인지행동 치료, 마이첸바움의 인지행동 수정 상담 사례, 그리고 인지행동 상담의 최근 동향과 전망, 공헌점과 비판점 이렇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책의 길라잡이에서는 인지행동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인간 행동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가진 가치관 중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반드시 우리 성공해야만 한다. 반드시 사랑받아야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만 한다. 자, 일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생각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게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차차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많이 수정됐습니다. 요 상담 이론 때문에. 자, 전체 살펴보면 인간의 사고가 정석빈 행동을 중지하거나 선도한다는 전제하에 있고 심리장애 근원을 인지 과정에서 밝히고자 하는 상담 접근법입니다. 심리적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 목표는 비합리적, 비적응적 사고를 수정 변화시켜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 장애 치료는 증상이 완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있고 아론 백의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마우첸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지행동 상담의 이론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
인지행동 상담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정섭빛 행동을 중개하거나 선도한다는 전제하에 심리장애 근원을 인지 과정에서 밝히고자 하는 상담 접근법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여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어떤 상황이나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비합리적 지각과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행동 상담은 비합리적, 비적응적 사고 과정을 수정 변화시켜 재구성함으로써 정서적, 행동적 장애 치료를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합리적인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장미꽃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기가 탁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오면 우리가 어때요? 자기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아까 뭐뭐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거를 차차 하나씩 알으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난 어떤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페이지는 207페이지고요. 인지행동 상담 이론의 종류입니다. 자, 인지적 재구성에 초점을 둔 접근,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접근, 문제 해결 접근, 내담자와 상담자의 협동적 관계를 강조하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인간이 사고, 감정, 행동 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보는데 첫째, 인지적 재구성에 초점을 둡니다. 인지적 재구성이란 사고의 내용과 방식의 재구성, 즉 인지의 변화를 하는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문제는 비합리적인 생각의 내용 또는 방식으로 초래된 것이므로 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우울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때요? 내가 우울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세상은 다 우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지,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재구성하는 거에 초점을 둔 접근입니다. 둘째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부적응을 경험하는 이유는 문제 상황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행동을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적응 해소를 하는 데 있어 인지적 재구성과 대처 기술의 훈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접근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련과 함께 인지 내용 및 방식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넷째, 내담자와 상담자의 협동적 관계를 강조하는 접근입니다. 상담자는 구체적이며 구조화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여기 보시면 내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고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인지행동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지행동에서 아까 보면은 학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강의로는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는 아니지만 하나 알려드리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인간관 우리 인지행동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사고는 어린 시절 부모 양육 태도에 의해 획득한 비논리적 학습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합리적으로 바꾸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자, 인간과는 인지행동 상담이론은 인간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계속 실수를 하면서 더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는 창조물인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는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 우리는 아까 왜곡된 사고도 할 수 있고 어린 시절 비논리적 학습도 있고
바꾸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라고 하죠. 여기는 비합리적 신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인지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결과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정 표현보다 사고와 행동을 강조해서 상담은 교시적, 지시적 성격의 교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어떻게 해요? 교사 역할, 사고 전략을 가리키는 거고 내담자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죠. 자, 보시면 주요 개념하고 인간관 있죠.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의 인간관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존재, 그리고 긍정적 변화와 성취를 향한 적극적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여기 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데 자, 여기 209페이지 보시면 비합리적 신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인지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결과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키며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금 경험하는 문제뿐 아니라 삶의 다른 문제들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도 REBT의 원리를 활용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교시적이고 지시적인 성격으로 교육 과정으로 봐서 학생은 치료에서 배운 새로운 일상생활을 실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인간관에서도 보면 자,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고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뒤로 미루고 실주를 하고 허황된 미신을 믿고 참을성이 없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피하라는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부정 같이 있죠. 그래서 앨리스는 사람이 사랑, 인정, 성공에 대한 욕망 등을 개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요가 요소라고 믿을 때 정서적 행동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책이 없는 친구도 있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론적 개념에서 비합리적 신념. 자,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긴 경우, 약속을 어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화가 날 수도 있고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긴 일로 화가 나는 사람은 친구가 약속 시간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란 절대 있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을 스스로 계속 되뇌고 확인함으로써 느끼지 않아도 될 불쾌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고 나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완벽할 정도로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가치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사악하고 알랄하기 때문에 비난과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한다. 불행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 큰 해를 끼칠 것이 항상 걱정된다. 어떤 난관이나 책임은 부딪혀 해결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더 쉽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는 의존해야 하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 과거의 영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사건들은 현재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통을 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전 어때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막 인정받고 하려면 보니까 얼마나 내가 바빴겠습니까? 왜?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꼭 저렇게 해야만 사랑받는지 알고 그게 비합리적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상담 전공을 하고 상담을 배우고 나서는 49대 51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모든 사람하고 인정,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자, 49대 51. 나를 좋아하는 사람 51로 생각하고 49는 어때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뭐 미움받는 용기 책도 있듯이 다 받을 수 없으니 다 우선은 놔두시고 내가 나를 좋아하면 우선 51%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한테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앨리스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부정적 행동과 심리적 장애의 원인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디는 신념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네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논리.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경험적 증거. 이 상태가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실용적 기능적 측면. 이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대안적 합리적 신념.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줄 대안적 신념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뭐지? 쭉 있죠. 이게 하나하나 적용하기에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배워 봅시다. 자,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은 RBT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서적 문제, 조건적 자기 수용을 가진 사람에게 흔히 발견된다고 보죠. 자,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실패한다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와 같은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REBT 상담자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하는 거죠. 자기 수용.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생각,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심리적 문제의 발생 이렇게 있는데요. 선행 사건만 있는 거 사건. 자, 앨리스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으로 정서적 혼란으로 보았으며 이를 ABC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 선행사건 B. 신념체계 C. 정서적 행동적 결과입니다. ABC 이론으로 했는데 ABC 이론은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 사상, 행동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RBT의 이론과 실제 핵심입니다. 자, A는 내담자가 노출되었던 문제 또는 장면, 선행사건을 말하고 B는 문제 장면에 대한 내담자의 사고 체계 또는 신념, C는 선행사건 때문에 생겨났다는 내담자가 보고하는 정서적 행동 결과입니다. D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치료자의 논박입니다. 아까 뭐죠?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네 말이 맞냐? 왜 그랬냐? 묻는 거죠. 논박.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면 또는 논박한 인지 정서 행동 효과 그리고 F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쭉 보시면 이게 A, B, C, D, E, F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막 해봅니다. 뭐 친구, 선행 사건, 딱 사건만 얘기하죠. 그리고 신념, 체계, 그리고 정서적, 내가 어떻게 했다, 뭐 화를 냈다. 근데 그게 논박, 네 말이 맞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때요?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그게 앨리스의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담, 자, 상담 목표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자체를 변화시키는 상담의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내담자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새로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뒤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상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심리적 문제 발상에 자기 걸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봐서 ABC 논박해서 다시 어때요?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상담 목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자체를 변화시키고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가치체계를 새롭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는 여기 책에 214쪽에 보면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 및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관심을 갖는다. 자기짓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지를 좋아할 수 있으나 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용, 성숙한 개인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수용할 줄 알고 이를 경멸하지 않는다. 유연성, 건강한 사람은 사고가 유연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고집스럽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담 과정은 내담자는 RBT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ABC 이론을 적용하여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논박을 통해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 후 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 상담자들은 RBT 이론을 설명하고 내담자가 진행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논박이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내 안의 신념에 대한 평가, 논박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적용해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앨리스의 행동체에서 상담 기법인데요. 상담 기법 좀 전에 PPT에 이게 다 나오진 않네요. 자, 210쪽 보시면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보고 선행사건을 찾아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정서적 문제를 해서 아까 ABC 이론이죠. 그래서 논박을 통해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언니가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만나기로 했어요. 저 뒤에 거 보고 할까요? 자, 선행사건.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신념책이 어때요? 저는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늦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언니가 나를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내 약속은 중요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저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가 아니야 라는 것보단 내 기준, 내 가치관의 평가를 하니까 어때요? 논박을 하는 거죠. 네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언니가 나를 그러니까 뭐 버스를 놓쳤다든지 그렇게 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논박. 나를 쉽게 보는 게 아니야. 뭐 어떤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합리적 신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버스가 놓쳐서 너무 늦게 도착했구나. 그럼 내 감정이 어때요? 조금 누그러지죠. 왜 그러냐면 이런 논박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언니가 날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럼 계속 부정적인 나의 정서상 아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합리적 신념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상담 기법 여기까지 저희가 한 다음에 또 2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는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과 자기 진술 때문에 장애를 느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상담자는 당신의 신념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나요? 삶이 당신이 원하는 식으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것이 끔찍하게 무서운 건가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 때문에 왜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정말로 그것이 파국적인가요? 자, 이건 어때요? 비합리적 신념을 즉각으로 반박하는 거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당위를 반복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저도 우리 언니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서 어때요?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날 쉽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건 다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뭐 때문에 생각하죠? 근데 보니까 제가 언니랑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그 신념을 논박하는 게 제일 어렵고 하다 보면
진짜 아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네. 자, 두 번째, 인지적 과제 주기. 인간은 때로 부정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애언을 만들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가정하에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 목표를 만들고 절대적 신념을 밝히며 그 신념을 논박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과정 중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여기에 상담 기간 동안 어떤 책을 읽게 하는 등의 특수한 과제를 내고 ABC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자기 도움 문제를 작성해서 제한적 신념에 도전하는 모험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과제 주기. 자, 내담자의 언어 변화시키기. RBT에서는 부정적 언어가 왜곡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언어 패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그렇게 되면 더 낫다, 만약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만약 한다면 그건 좀 불편할 것이다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해야만 한다 보다 만약 한다면 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즉 무력하고 자책하고 있는 방식의 언어를 해야만 한다는 얼마나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어를 변화시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유추 항상 미루는 습관이 있거나 지각하는 습관이 있는 내담자에게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어떤 행동 특성 때문에 되는지 유추해보고 이 기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좋지 않은 습관이 자신에게 미치는 나쁜 점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자기 방어의 최소화. 내담자가 비록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이것 때문에 내담자가 경멸하거나 저주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수용은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시켜줍니다. 대안 제시. 내담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이 선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모든 가능한 대안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내담자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머 사용. 자, 앨리스는 문제 상황으로 이끄는 과장된 사고와 싸우는 수단으로 유머 사용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진지하고 심각한 생각을 반격하고 합리적 생활 철학을 논박하도록 조언하는데 유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기법까지 하고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목이 이제 가려고 하네요. 정서적 기법. 자, 합리적 정서 상상하기. 이 기법은 새로운 정서 패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강력한 정신적 실행 방법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최악의 상황 중 하나를 상상하게 하여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감정이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법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되며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상상 기법을 실시하게 되면 개인은 더 이상 비합리적 신념들 때문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를 상상하게 해서 그 부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자, 부끄러움 제거 연습. 이 기법에는 정서적 행동 요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앨리스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 부끄러움 혹은 자기 비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행동을 해보시고 과제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영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감정적 언어 사용. 상담자는 종종 감정적인 색채를 띤 단어, 구절 및 문장을 구사하여 이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추후 내담자들이 이를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앨리스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고 유도하도록 하여 강한 언어가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하고 물 한 잔 먹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